중공업적은 0.01%밖에 없죠.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창북리죠. 새만금에 대한 얘기를 뭐 그동안 뭐 많이 했어요. 그죠? 새만금에 대한 얘기. 자, 새만금에 대한 그 기본 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새만금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먹거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4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도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부터는 5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도가 나와요. 그 5차 국토 종합개발의 계획에 비전이 뭔지 아세요? 비전이 뭐냐면 더불어예요. 더불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있잖아요. 더불어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울 수도권에 어떻습니까? 집중화된 그 계획에서 지방 분권화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방이나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컨셉이 5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의 비전입니다. 비전. 알겠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그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전라북도가 가장 소외됐죠? 소외된 그 전라북도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소외된 그 전라북도가 어떻습니까? 다시 이제는 살아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나라가 어떤 컨셉으로 개발하겠다? 더불어. 그죠? 지방 분권화 아직 개발되지 못한 지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어떻습니까? 수도권과 균형을 이루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새만금을 개발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새만금을 개발시키고 거기에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있잖아요.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개발 계획이 잡힐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도 송하진 도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만금을 중심축으로 개발하겠다 이거야. 새만금을 중심축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만금을 중심축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 주변에 있는 개발된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중심축으로 개발하니까 새만금의 중심축이 어디입니까? 새만금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죠. 군산과 김제가와 부안이 가장 새만금 개발함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거기다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그렇게 개발하려고 전라북도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자체 내에서도 어떻습니까? 새만금 어떻습니까? 새만금을 주변으로 해서 핵심 축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니 군산과 김제와 부안이 더욱더 어떻습니까?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안 보겠습니까? 빛을 더욱더 보겠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큰 숲을 먼저 봐야 돼요.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분들이. 거기다가 또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재생에너지 있잖아요. 그쵸?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어떻습니까? 정책적으로 지금 그쪽 컨셉으로 가고 있잖아요. 원자력을 죽이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수산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재생에너지의 메카 과연 새만금이죠? 새만금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율주행차,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AI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미래에 앞으로 담는 기술들인데 그러한 담는 기술이 어디에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새만금에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컨셉을 보더라도 새만금은 어차피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예전에 서울 부산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서울 새만금으로 통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서울 새만금으로 통하니 앞으로 새만금이 부산처럼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 어떻습니까? 빨리 가서 투자해라 마라. 투자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그림을 쭉 그려지잖아요.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새만금을 그려보시라고요. 그려보시게 되면 새만금이 부산과 같은 메머드급 도시로 크게 개발될 확률이 높다. 지금 보는데 부안은 근데 5만 5천 밖에 안 되잖아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어딥니까? 부산이 340만 아닙니까? 인구가. 앞으로 커도 엄청나게 크겠죠. 그죠? 앞으로 커도 엄청나게 크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부안이 있잖아요. 개발의 이제 시작이고 개발이 어떻습니까? 발판이고 이제 어떻습니까? 땅바닥이고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씨앗이 뿌려진 상태고 씨앗이 이제는 자라고 자라서 이제 열매가 맺는데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엄청나게 큰 도시가 메머드급 도시로 개발되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컨셉을 일단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요를 자극을 하죠. 맞죠? 아니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그쪽에 사람들이 시야를 꽂히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새만금 개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에는 새만금 듣지도 못했던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새만금 듣잖아요. 그러면 듣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죠?
자꾸 관심 갖다 보니까 나중에 행동을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뭡니까? 투자예요, 투자. 투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토지를 살 수도 있고 건물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투자를 하는 시점이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처럼 아직 어린아이와 같을 때. 이때 토지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토지에 새만금에 묻어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박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과정에서 부안에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개발된 지역이 있고 앞으로 개발될 지역이 있죠. 자, 여러분들은 개발된 지역에다가 투자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개발될 지역에 투자하는 게 낫습니까? 개발된 지역은 과거고 개발될 지역은 미래죠. 항상 투자는 미래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용도도 보면은 지목은 현재 가치요, 용도는 미래 가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용도도 보면은 미래 가치인 주거지역, 또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이런 땅들 있잖아요. 그거는 미래를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미래에 지금 현재 논바닥인데 주거지역으로 찍힌 거는 어떻습니까? 뭐를 개발하겠다? 아파트, 주거지역, 그렇죠? 이런 거로 개발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상업지역은 지금 논바닥인데 어떻게 개발하겠다 나중에? 상가, 건물, 빌딩을 만들겠다 이거 아니에요. 중공업지역은 뭐로 만들겠다 이거야? 앞으로 상가, 건물, 빌딩, 주상복합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부분들이. 근데 중공업지역이 어떻습니까? 주상복합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상가, 빌딩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준상업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공업지역은 상업지역이랑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공업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북리에 있잖아요. 근데 그 창북리가 바로 부안을 그림을 딱딱딱 그림을 그려봐도 앞으로 어떻습니까? 개발될 지역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개발될 지역으로서 이 부안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동네다. 그게 바로 창북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중공업지역은 어떻습니까? 양이 적어요? 많아요? 0.01%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공급량이 없다라는 거야. 공급량이 땅이 없다. 그러니까 상업지역보다도 어떻습니까? 훨씬 더 적다. 상업지역이 0.1%인데 중공업지역이 0.01%예요. 근데 중공업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상업지처럼 보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새만금이 더욱더 개발에 어떻습니까? 개발의 소용돌이에 계속 들어오게 되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지고요. 요지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배팅을 더 많이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더 배팅하냐면 더 좋은 땅으로 배팅을 해요. 잘 보세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번에 아파트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등장했어요. 맞죠? 그럼 아파트 1억짜리 그 평당 그 분양하는 아파트에 누가 들어갑니까? 돈 없는 사람이 들어가요? 돈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핵심 지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좋은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평당이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앞으로 먹을 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먹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24평을 24억 주고 사야 돼요. 그거를 도대체 그 안에는 금딱지가 얼마나 붙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응? 금딱지가 24평 코딱지만한 집에서 맞잖아요. 그 24억이나 여러분들 평생 주고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거기다가 건물에다가 24평짜리를 주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여기 앞에 여기 그 저기 좀만 내려가면 그 럭키 아파트라고 있어요. 럭키 아파트가 25평짜리가 얼마냐면 14억입니다. 14억. 옛날 한 20, 30년 된 아파트예요. 가서 막 허름해요. 허름하고 어떻습니까? 귀신 나올 만한 집이에요. 그런 집에서 14억을 주고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재건축하게 되면 20억 이상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좋은 목자리를 잡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쩐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자 보세요. 이 중공업지역, 창북리의 중공업지역을 볼 때 뭘 보냐면 지금의 시세 150만 원, 200만 원 여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보냐면 여기 딱 보세요. 부안의 가장 핵심 지역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안의 강남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중공업지역이 가장 용도가 좋은 거 아니에요? 가장 비쌀 땅으로 보여지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봅시다. 부안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부안의 구시가지보다도 여기는 신시가지로 개발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가장 핵심 라인이 들어가는 남북 3축이 들어가는 예상로와 인접하여져 있는 지역으로 새만금하고 관통하는 도로까지 연결됨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습니까? 신시가지 중에서 최고 가는 신시가지가 될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부안이 더욱더 메모드급 도시로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1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내가 여기다가 돈을 묻어두는 거야. 그리고 10년 20년 후에 어떻습니까? 이 땅 하나로 내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생 하나로. 인생 하나로. 내가 1억 투자했던 이 땅이 나중에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어차피 쩐의 전쟁, 돈 있는 사람들의 게임이에요. 여기 조금만 더 지나가면 중공업적은 돈 없는 사람 못 들어와요. 여기는. 돈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자 핵심은 뭐냐면 자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게 새만금 방조제잖아요. 맞죠? 여기서 지금 핵심은 이거 우리 이 동서 3축이잖아요. 뭐 여기 우리가 동서 1축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동서 남북 2축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뭐 남북 3축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새만금 여기 항만으로부터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해가지고 이게 동서 2축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서 1축, 2축, 3축이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북 1축 완성되어 있죠. 여기 공사하고 있죠. 이거 공사할 예정이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있죠. 그러니까 어디서든 사통팔달 새만금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격자형으로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게 교통의 혁명입니다. 없었던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만금에는. 왜 만들어질까요? 당연히 있죠. 앞으로 새만금을 그렇게 크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의중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로부터 틀려지게 되죠.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항만이 들어가죠. 우리 항만 하나만 들어가도 개발하는데 여기 지금 공항 얘기 나오죠. 그쵸? 공항 항만 그 다음에 이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철도 얘기 나오죠. 그러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신태인까지 연결돼서 넘어가는 철도 얘기 나오죠. 이거 서막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이 개발 계획도로 나오는 교통망인 거죠. 조금 더 개발하면은 거기에다 부수적으로 또 나오죠. 자 여러분들 지하철이 1호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몇 호선까지 나왔습니까? 9호선까지 나왔잖아요. 처음부터 9호선 다 만들었어요?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가 필요한 거고 앞으로 개발되면서 또 새로운 교통망이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런 새로운 교통망이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미치는 땅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겠죠. 또 이 부분들이 그런데 그런 중에서 지금 보니까 땅 중에서 지금 요 남북 이 동서 3축이 부안에 가장 영향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부안이라는 동네가 이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도시 지역에 있는 주거 지역들이 많이 없어요. 주거 지역은 1.5%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맞죠? 상업 지역은 0.1%죠? 중공업 지역은 0.01%밖에 없죠.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창북리죠? 자,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부안 군청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쪽 이렇게 도로가 들어가는 도로가 생기면 남북 2축 도로와 남북 3축 도로하고 연결시켜주는 이 통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남북 2축 도로하고도 가까우면서 남북 3축 도로와 십자가를 만드는 도로의 핵심 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부안구청에 있는 지역보다도 오히려 새만금하고 더 인접 지역에 있잖아요. 인접 지역에 있는 주거지, 상업적, 공업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여기가 더 비싸더라도 향후에는 이쪽이 더 비싸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어떻습니까? 개발이 축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개발의 축은 어디입니까? 여기로 바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더 이상 가면은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이 시장에 이미 정보가 다 자료가 노출되기 때문에 지금 사야 가장 저평가된 지역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이고 창문리에서 나중에 꽤나 돈 좀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여러분들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봅시다. 자, 조금 이렇게 확장을 해서 보니까 자 이렇게 보자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이게 남북 2축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남북 3축이에요. 그죠? 남북 3축이고 오늘 하는 게 요 물건 아니에요. 얘가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중공업 지역 봤더니 지금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도로하고 새만금 지원도로하고 연결돼서 2축 도로하고 3축 도로하고 연결된 여기는 한 4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시적으로. 자동차 타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으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여기 의복리에 있는 물건이나 창북리에 있는 물건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위치적으로 따지면은 거리상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입지가 지금에 있는 부안군청 주변에 있는 입지와 여기 창북리 주변에 있는 위치하고 비교했을 때도 도시 지역이 어떻습니까? 여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죠? 맞먹는단 말이에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기보다도 앞으로 여기도 물론 개발됩니다. 부안군청 중심으로 해서 이미 뭐 다 돼 있으니까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는 더 비싸지만 앞으로 여기는 미래 가치로 본다라고 하면 새만금하고 인접되어 있고 이 남북 3축의 영향권이 상당히 들어가고 남북 동서 3축하고도 연계가 되잖아요. 그죠? 또 창북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새만금으로 들어오고 위에서 군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교통의 중심지로 몰리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 지역이 앞으로는 최고 비싼 동네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들이 예측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 바로 여기 있는 중공업지역 주변 바운드리일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묻어둬라 그냥 여러분들이. 땅을 투자할 때는 있잖아요. 멀리 볼 필요가 있어요. 멀리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가 멀리 보신 분들은 강남에 투자하고 어떻습니까? 판교에 투자하고 동탄에 투자하고 광교에 투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좀 멀리 보면 어차피 모든 개발은 새만금의 중심으로 몰리고 있는데 부안으로 몰리고 이 부안 중에서도 창북리로 몰릴 겁니다. 창북리로 몰리는 중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몰릴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은 뭐 1, 200에 왔다 갔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동네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알겠죠?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남북 3축이 예정은 되어 있어요. 그죠? 약간 진로가 왔다 갔다 해도 별반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중공업지역, 상업지역이 지켜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기존 상업지하고 기존 주거지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기존 동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쪽으로는 이제 신시가지로 좀 확장을 좀 시키겠죠. 그죠? 확장을 시킬 거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천연 자체예요. 그냥 주거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다 전답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하기가 또 쉽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신시가지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신시가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부안군하고 연계해서 신시가지를 확장한다라고 하면 개발하는데 남북 3축이 여기 어디서 언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중공업 지역이 가장 핵심 축으로 들어갈 거다. 여기는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가장 비싼 동네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가장 비싼 동네의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